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점점 커집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고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말들이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신 어떤 대화법이 필요한지도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60대 후반의 김정자 씨와 박영숙 씨는 30년 동안 서로의 인생을 지켜봐 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월요일이면 동네 카페에서 만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죠. 그날도 정자 씨와 영숙 씨는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의 얼굴에는 다른 날과 달리 기대감에 찬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자야, 이거 봐봐. 영숙 씨는 핸드백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손주들이 보낸 사진과 메시지가 가득했고 영숙 씨는 마치 보물을 꺼내 보여주듯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 메시지도 보내고 내가 올린 사진에 댓글도 달아줬어. 너무 귀엽지 않니? 이게 다 내가 요즘 배우는 SNS 덕분이야. 정자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SNS 한다고? 그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배우느라 시간 얼마나 썼니? 우리 나이에 그런 건 뭐 하러 해? 그 말을 들은 영숙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지 뭐. 영숙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영숙 씨는 요즘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고 손주들과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했죠. 그러다 딸의 권유로 SNS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보내준 사진과 메시지에 답을 하며 영숙 씨는 다시 손주들과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의 허전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행복했죠. 하지만 정자 씨의 말은 그 행복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줄이야.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셨지만 이미 그날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걸 왜 이해해 주지 못할까? 그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일까?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정자 씨와 만나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자 씨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와, 영숙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배우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 손주들이랑도 더 가까워졌겠네. 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처럼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고 노력과 즐거움을 함께 공감하는 말 한마디는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정자 씨가 영숙 씨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면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친구가 되었겠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존중하고 함께 공감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행복은 더 커집니다. 70대 초반의 이순자 씨는 오랜만에 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순자 씨는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지? 나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도 봐야 해서 너무 힘들어. 딸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고 순자 씨는 잠시 딸을 걱정하며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너 어릴 때 친구랑 싸우고 울면서 집에 들어왔던 거 기억나? 그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했잖아. 딸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게 언제적 일이야?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사실 딸에게는 그 기억이 여전히 부끄럽고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와 다투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애가 이랬다며 크게 꾸짖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졌지만 엄마의 말은 다시 그날의 감정을 끄집어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현재의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과거의 이야기에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딸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실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 딸은 엄마와의 대화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졌고 전화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면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요즘 많이 힘들구나. 엄마도 너처럼 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을 때가 있었지.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 시절을 잘 이겨내고 지금의 너를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처럼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기보다 그 시절을 함께 극복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딸을 응원하는 말로 마무리하면 대화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순자 씨가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면 딸은 엄마에게 더욱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모녀 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겠죠. 과거의 실수를 들추기보다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65세의 박경숙 씨는 오랜만에 나가는 동창 모임을 앞두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옷이 나아? 아니면 저게 더 괜찮을까? 며칠 전 허리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사온 옷이었지만 아무리 입어봐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최근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지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계속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자고 용기를 내어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친구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근황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손주를 돌보느라 매일 바쁘다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또 다른 친구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잠시 웃는 척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나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전부인데. 그때 한 친구가 경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수가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나는 손주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쉬기만 하는 거지? 그 말에 모임 자리의 분위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경숙 씨의 마음속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편하게 쉬기만 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경숙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하지만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 씨는 스스로에게 자꾸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갔을까?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고 왔네. 친구들이랑 다르게 나는 참 별거 없는 사람 같아. 그날 이후로 경숙 씨는 더 이상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경수가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좀 괜찮아? 나는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지만 너는 어떤 즐거운 일이 있니? 이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준다면 경숙 씨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친구들이 경숙 씨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었다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비교는 상대방을 위축시키지만 진심 어린 관심은 상대방을 격려합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타인의 선택을 비난하는 말,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말, 비교하는 말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따뜻하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더 아껴야겠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감사합니다.